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스에서 같이 진행했던 코딩 테스트 합격을 위한 2023년 연말 특강 강의를, 네, 영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2023년 겨울에 했던 강의인데요. 현장 강의였는데 이 자료를 제가 2024년 2월 23일에 다시 재녹화를 해서 공유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 책의 저자인 박경록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어,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거는 역시 제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관심이 많아서 활동을 꾸준히 하다가 좋은 기회가 생겼고, 이렇게 코딩 테스트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TMI이긴 한데 제 MBTI는 ESTJ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특강에서 진행할 얘기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어, 이와 같은 순서대로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는 책을 쓰게 된 이유, 그리고 이어서 이 책의 특징과 대상 독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코딩 테스트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코딩 테스트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공부해야 하는지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2023년도에 코딩 테스트를 돌아보고 2024년도에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 건지를 다뤄왔습니다. 이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자료구조 알고리즘 주요 개념 네가지를 다루고요. 마지막으로는 5문제 정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친절한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문제 자체에 대한 풀이도 중요하지만 수험서의 목적은 실제 시험에서 이 책의 독자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풀이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고 문제 분석부터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식까지 자세히 다루고 최대한 모든 개념들을 많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선배의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 대학 시절을 돌아보면 다 코딩을 잘하는 선배들은 한두 분씩 있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 그 선배들의 머릿속이 궁금했던 적이 많습니다. 저랑 똑같이 문제를 봤는데 이 선배들 머릿속에는 무엇을 떠올릴지 궁금했습니다. 이게 참 물어보기에는 애매하지만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꺼낼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당장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시험의 중요한 사항들을 빨리 익히게 하는 게 최우선 목적이기는 하나, 코딩 테스트 책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수험서라 할지라도 이 코딩 테스트를 보고 이제 이제 시험이 끝났어 하고 다시 보지 않는 책이 아니라 개발자의 평생 숙제잖아요. 알고리즘 자료 구조. 이 알고리즘 자료 구조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이 책을 꺼내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대상 독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독자는 파이썬의 기본 문법은 적어도 한 번쯤은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코딩 테스트에서 꼭 알아야 할 문법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다루지만 파이썬 자체란 무엇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파이썬 언어에 중점적이라기보다는 파이썬을 기본적으로 한 번쯤은 쓱 훑어본 이런 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기에 적절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파이썬 문법 공부가 부족한 분들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책에는 이런 내용을 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책이 막 1000쪽, 1200쪽, 1300쪽 이렇게 가면은 네,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부담이기 때문에 독자분들이 스스로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제 기터브에 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네,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터브의 스크린샷인데요. 코딩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 및 자료 구조 코드, 코딩 테스트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에러 코드 및 수정 방법을 추가로 다룹니다. 네, 이건 책에 실린 게 아니라 제가 추가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하는 자료이고요. 물론 책에 있는 모든 코드들의 정답 코드 및 테스트 코드까지 이 기터브에 모두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이 책의 특징은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 자체도 상세하게 했지만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하나하나 그 과정별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어, 알고리즘 설계 및 문제 분석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직접 이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데이터의 흐름을 명확히 떠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 책을 다 공부하실 때쯤이면은, 제가 이 책의 문제를 설명할 때 이 작성했던 그림들을 유사하게 여러분들도 그림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음, 그 다음에, 다음 특징으로는 문제를 제시하고 바로 코드를 설명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중간 과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실제 문제를 푸는 독자분들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단계와 동일한 과정.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공하는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이 문제를 내가 풀어본다는 관점에서 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동일하게 설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떤 방식,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문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개념을 설명하고 실전 문제로 바로 가지 않고 이 중간 단계에 제가 직접 출제한 문제를 먼저 풀고 실전 문제로 갈 수 있도록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개념을 익히고 바로 실전 문제로 가는 것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알고리즘 개념에서 배운 내용을 저자 출제 문제에서 충분히 이 개념들을 코드로 많이 구현해보고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실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출제된 문제들은 프로그래머스 그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이 직접 검수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네, 진짜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딩 테스트 마인드셋,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방법,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급해 하지 말자.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마음만 급하게 먹고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면은 어, 기본적으로 천천히 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급하겠죠. 코딩 테스트 말고도 여러분들 되게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급하게 하기보다는
네, 장기적인 플랜으로 계획을 세우고 네, 집중하자는 거죠. 요즘 영상들을 보면은 되게 훌륭한 강사들도 더 많지만 뭐 8시간 만에 알고리즘 완성하기, 뭐 3일 만에 코테 완전 부수기 이런 되게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이나 자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에 현혹되어서 시간을 낭비하지는 마세요. 네. 그러니까 되게 감성적이죠. 자,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공부라는 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8시간 만에, 뭐 3일 만에 완성되는 그런 시험이라면은 솔직히 개발자가 아니어도 이, 이 공채에 다 지원할 수 있고 시험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3일 만에 완성되는 시험이면은 뭐 일반적인 쉬운 자격증보다도 쉽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네. 그래서 보통 제가 강의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한 3개월 정도는 계획을 잡는 게 좋아요. 네. 3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책도 여러분들께서 3개월 정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 집필을 한 거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실 때 3개월 정도는 꾸준히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모든 알고리즘을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네. 코딩 테스트 공부를 하려면 자료 구조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코딩 테스트를 합격하기 위해서 모든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알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공부 목적은 알고리즘 자료 구조를 완벽하게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 테스트라는 시험에 합격해서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코딩 테스트 이외에도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해 봅시다. 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많이 나오는 자료거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트렌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문 자체를 통달할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 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네. 어, 취업 준비를 할 때면 되게 멘탈도 흔들리고 네. 여기저기서 뭐 얘기도 많이 듣죠. 근데 목표가 있고 그에 맞게 공부 계획을 세웠으면은 그 계획을 믿고 꾸준히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 주변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그래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부분 주변에는 나와 거의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나 내 하는 얘기나 거의 뭐 수준도 비슷하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내 지금 위치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 하지 말고 이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 그냥 참조 정도 하시고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주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너무 조급해서 이 사람 얘기 들었다가 저 사람 얘기 들었다가 할 필요 없이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내가 잘 알고 있고요. 내 수준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날 믿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다음에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피드백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완벽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야 내 것이 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딱 어떤 개념을 네, 완벽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문장을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야 이 개념이 내 것이 되고 응용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아 그렇구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시장에서 그냥 동네 시장 가서 구경하는 거랑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쓱 읽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책을 구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책을 보고 이해했으면은 내 나만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뭐 블로그를 쓰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것들을 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고 왜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 틀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내 의견을 좀 더 인핸스, 좀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고 수정하는 단계를 반복해서 내가 정리한 이 내용들의 품질을 조금 조금씩 높여가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 이해도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도 많이 해보세요. 네. 이렇게 마구잡이식 질문보다는 마구잡이식 질문이라는 거는 이거 하다가 이거 몰라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품격 있게 질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품격이라는 거는 엄청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에게 질문을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몰랐던 거를 정리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게 정리도 되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 답변을 얻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라도 음, 질문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도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뭐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코드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코드를 그림으로 문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미지로 캡처해서 코드를 물어보게 되면은 이 답변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변하는 사람들은 이 코드 내가 문의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지에 있는 코드를 한번 쭉 타이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답변하는 분들의 시간을 그만큼 뺏는 게 되잖아요. 네. 이거는 조금 충분히 답변하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시간도 소중한 만큼 답변하는 분들의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그 사소한 배려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질문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작성해 보시고 내가 한 질문은 이렇게 내가 한 질문을 다 쓰셨으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번 가다듬고 네,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습니다. 당연히 많이 귀찮죠. 하지만 이거만큼 내가 아는 개념들을 정리하거나 이럴 때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2023년 코딩 테스트 트렌드를 보고 2024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코딩 테스트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알고리즘 자료 구조는 많이 알수록 좋고요. 시험 문제는 많이 맞출수록 좋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 시험 같은 걸 볼 때 내가 이걸 다 맞춰야 된다고 공부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 합격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할 게 많잖아요. 코딩 테스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효율적인 전략이 중요해요. 네. 출제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코딩 테스트 기본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은 되게 한정적이긴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는 뭐 되게 천재적인 사고를 하는 개발자를 뽑는 시험이 아니라 기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뭐 기하학이나 뭐 특정 공식을 알아야 하거나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빠짐없이 구현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탐색인데요. 탐색을 보면은 단순한 반복 탐색. 뭐 예를 들면은 뭐 1차원 배열이나 2차원 배열을 순회하면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찾는 문제도 있고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뭐 DFS, 깊이 우선 탐색, BFS, 너비 우선 탐색, 백트래킹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나열해봤어요. 탐색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서는 뭐 특정 알고리즘을 알아야 풀 수 있다기보다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네,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되게 뭔가 코드가 복잡한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중간에 실수할 가능성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배열을 탐색할 때 배열의 범위를 뭐 연산을 하다가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실수들도 많이 하시고 어, 뭐, 네. 깊이 우선 탐색이나 너비 우선 탐색을 하면서 뭐 조건을 하나 빼먹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복잡하진 않지만 요구사항들을 빠짐없이 그리고 구현을 실수하지 않고 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네, 시뮬레이션도 비슷한데 이건 탐색이라기보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문제 자체를 그대로 구현하는 뭐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임 시나리오를 주거나 아니면은 네, 어, 어떠한 뭐 특정 조건에 맞는 뭐 업무 프로세스 뭐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문제에서 어떤 요구사항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뭐 어떤 뭐 동작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나열해주고 이거를 그대로 구현해야 하는 문제가 시뮬레이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역시 특정 알고리즘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네,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분석하고 구현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시뮬레이션 문제는 뭐 좌표 문제도 많고요. 네, 여기서 보듯이 뭐 카펫, 점프와 순간이동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문제에서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여기에 이 제시했던 이 과정들을 네, 실제로 코드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네,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 응용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어지죠. 뭐 스택 큐, 딕셔너리, 우선순위 큐,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료 구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뭐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 문제에 있는 짝지어 제거하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그러니까 배열로도 정확성 테스트는 통과할 수 있지만 이 스택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뭐 시간 초과가 나는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 있던 문제보다 난이도는 높아요. 탐색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것보다는 난이도가 높고요. 이런 것들은 어, 기본적으로 뒤에서 언급할 시간 복잡도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고 이 자료 구조의 특성을 조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이 자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택이나 큐 같은 경우에서는 스택 큐, 딕셔너리 우선순위 큐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파이썬에 구현된 컬렉션들을 활용하면은 그냥 네, 이 자료 구조를 직접 구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개념만 알면은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는 프로그래머스로 얘기하면 레벨 한 3 정도 되고요. 앞에 거는 한 레벨 1, 2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는 뭐 파이썬뿐만 아닌데 동일한 동작을 하지만 성능의 다른 메서드에 대한 뭐 정리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열 같은 게 있어요. 뭐 근데 그 배열에 뺀 처음 원소를 제거하는 동작을 생각해 봅시다. 근데 팝 제로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팝 레프트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팝 제로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 복잡도가 비고 n이고요. 팝 레프트 같은 경우는 뭐 비고 1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동작은 똑같죠. 맨 앞에 있는 원소들을 삭제하는 뭐 그런 건데 하나는 시간 복잡도가 비고 n이고 하나는 시간 복잡도가 상수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 메소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메서드 이거 하나에 따라서 하나는 채점을 했을 때 정답이라고 뜨고 하나는 오답이라고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동작은 동일한데 코드도 비슷한데 이런 함수 메서드의 차이 때문에 뭐 통과가 될 코드가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줄된 거는 제가 제 거 기터브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꼭 이거는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자료거제 응용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문제를 나열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는 어, 합격으로는 부족해. 다 맞고 싶어.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 최단 경로 알고리즘, 뭐 트리 알고리즘, 뭐 트리 심화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런 거랑 그리디 동작 계획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하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꼭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좀 고득점을 누린다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문제는 이 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